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목이 안 좋아서 중간에 이렇게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기 바랄게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립제법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기술처럼 좀 그냥 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언제 사용하는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을 써보자. 1차식으로. 자, 중요합니다. 자, 조립제법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1차식이 아닌 다른 식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하는 긴 나눗셈 있잖아. 그치? 요거를 그냥 실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눌 때에는 조립제법이 훨씬 좀 명료하게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해요. 동그라미 2번. 자, 그렇다면 조립제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표는 뭐냐? 목표는 씁시다. 나머지를 목과 나머지를 간단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는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었던 건데 걔는 이제 뭐만 구할 수 있었던 거냐면 나머지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 반면에 조립제법은 목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나머지 정리 뭐하러 배웠어요? 나머지만 구할 때에는 또 나머지 정리가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도 알고 계셔야 되고 조립제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립제법이 편할 때도 있고 나머지 정리가 편할 때도 있고 또 긴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2번 내려와서 조립제법의 규칙. 과연 이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다항식을 다시 올라가서 1차식으로 나눌 때에 쓸 수 있는 거였잖아. 그러면 뭔가 나누는 식 1차가 존재하겠지. 그쵸? 나누고 있는 식 1차식이 존재할 텐데, 자, 다시 내려와서 그 1차식이 씁시다.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0이 되는 것을 찾고요. 동그라미 2번. 나눠지는 다항식을 자, 밑줄 내림차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구만 쓰냐면 개수만 적습니다. 선생님 개수가 뭐였죠? 개수는 문자 앞에 적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개수만, 숫자만 따로 적으시고요. 이때 개수가 중요합니다. 개수가 0인 경우에도 반드시 0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3번 첫 번째 개수는 그대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V자로 곱하고 1자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6번입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는데 먼저 상황을 보고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왜요? 1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의 긴 나눗셈 하셔도 됩니다. 이거죠? 써볼까? 그죠?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x 제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는 조립제법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해볼게요. 자, 다시 어떻게 하자고? 첫 번째 1번 뭐였지?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즉 얘가 이 1차식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봅시다. 누구죠? 예, 3이죠. 자, 이 3을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놓고 계세요. 마음속에 딱 품고. 자, 동그라미 2번. 내림차순 정리. 자, 볼까요? 3차, 2차, 1차 상수. 내림차순 정리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뭐만 적는다? 개수만 적는다. 자, 숫자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앞에 개수만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처럼 이렇게 칸막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마음에 품었던 숫자 3 있지? 그쵸? 그 3을 옆에다 쓰는데 3을 이렇게 위에다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뭐 책마다 다릅니다.
아무 때나 쓰시면 됩니다. 아까 내가 마음에 품었던 숫자, 마음에 품었던 숫자니까 하트? 응, 하트. 마음에 품었던 그 숫자. 그쵸? 귀엽죠? 네. 자, 마음에 품었던 숫자를 옆에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개수는 그대로 내린다. 해볼까요? 첫 번째 개수, 요거죠?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갖다 꽝 하고 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 V자로 곱하고 1자로 더한다. 해볼게요. V자로 어떻게 곱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숫자랑 얘를 V자로 곱해서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3이 6 되나요?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1자로 더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합시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반복합니다. 다시 내 맘에 품었던 3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2를 곱해서 다시 V자로 여기다 써줍니다. 곱하면 3이 6이죠? 6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다시 1자로 더합니다. 1자로 더하면 7하고 이렇게 나오죠. 다시 V자로 곱합니다. 3과 7을 곱해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3, 7에 2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다시 1자로 더합니다. 1자로 더해주면 2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숫자에는요. 다시 요 니은자로 칸막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써볼게요. 좀 내려서. 자, 이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는 24가 되게 됩니다. 24고요. 자, 그리고 요 24, 그죠? 요 마지막 숫자 24가 나머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몫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몫이 되게 되는데 차례대로 요 7이 상수항, 즉 0차 상수항이 되게 되고 요 2가 1차 항의 개수가 되게 되고 요 2는 2차 항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냐면 몫은 쓸게요. 2차 항의 개수가 2니까 2x의 제곱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x 플러스 7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구하시는 이게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여세를 몰아서 하나만 더 써볼까요? 검산식. 검산식은 언제나 중요하니까 검산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볼까요? 2x에 지금 누굴 나누고 있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그쵸? 얘는 지금 나누고 있는 식이 얼마죠? x 마이너스 3 곱하기 몫이 얼마죠?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나머지가 얼마죠? 2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제법 상황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검산식도 구성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 번 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괄호 2번입니다. 자, 먼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 값을 먼저 찾자?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자. 그 값은 x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마이너스 2를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자 이제 개수만 갖다 쓰는 거죠. 먼저 내림차순 정리됐는지 체크하시고 3차, 2차, 0차 됐죠. 자 이제 개수를 갖다 쓰겠습니다. 개수만 갖다 쓰자. 불러봐. 뭐가 될까?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다 2라고 쓰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2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자, 왜 2가 아닐까요? 2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이거 3차죠. 여기 2차죠. 지금 누가 없죠? 1차항이 없죠. 그쵸? 1차항이 없어요. 1차항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수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안 써주는 순간 조립제법은 망해요.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요거 0 빠지면 안 됩니다. 1차항 개수가 없기 때문에 0 써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자 칸막이 자, 내가 마음에 품었던 숫자 얼마였어? 그렇지, 마이너스를 옆에다가 꽝 써주고 자, 조립제법 진행합시다. 맨 앞에 개수는 그대로 내립니다. 1.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였지? V자로 곱합니다. 곱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2.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였지? 요 두 개 일자로 더합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다시 V자로 곱합니다. V자로 곱해서 여기다 쓰면 되겠죠? V자로 곱하면 2. 다시 일자로 더합니다. 2. 다시 V자로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다시 일자로 더합니다. 일자로 더해주면 마이너스 2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써볼까요?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몫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몫은 순서대로 요게 상수항 0차, 얘가 1차항의 개수, 얘가 2차항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써보자.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확인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도 직접 한번 잠깐 영상을 스톱해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먼저 1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쓸 수 있겠다. 얘가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 그 값이 얼만데? 1. 1을 마음속에 품으셔야지. 자, 이제 조립제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개수만 갖다 쓰죠. 2, 마이너스 3. 그 다음 누가 들어와야 돼? 5 아니라니까. 5가 아니고. 그치? 3차, 2차. 지금 누가 빠졌어? 1차 빠졌으니까 빠진 건 0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5. 이렇게 쓰셔야 돼요. 조립제법 진행하죠. 마음속에 품은 숫자 얼마? 1. 자, 이제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내립니다. 2. V자 곱해요. 2. 일자로 더해요. 마이너스 1. V자 곱해요. 마이너스 1. 일자로 더해요. 마이너스 1. V자 곱해요. 마이너스 1. 일자로 더해요. 4. 하고 끝이 나게 되죠. 자,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는 4다. 예, 갑자기 빅스비가 반응을 했네요. 네. 자, 네. 나머지가 4고요. 몫은 0차, 1차, 2차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지 세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각 키우기인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조립제법 문제는 아니고요. 나머지 정리의 문제여야 하는데, 그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문제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 키우기 좀 어렵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0의 100제곱을 2499로 나눈 나머지를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와우. 네,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구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죠. 50의 100제곱을 직접 하다가는 뭐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지 스텝에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px가 있는데 걔를 이제 x 100제곱이라고 뒀어요. x 100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자, 이 상황을 검산식으로 작성할 수 있죠. 검산식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해보시면 x의 100제곱은 그렇죠? 지금 누구로 나누고 있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있으니까 얘로 나눈 몫은 qx고 플러스, 지금 나머지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지금 얘가 나머지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나머지를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줬지만 여러분은 이걸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가 지금 몇 차죠? 나누고 있는 식이 2차죠. 그러면 나눗셈 성질에 의해서 얘가 지금 2차기 때문에 얘가 지금 2차기 때문에 네, 지금 얘가 지금 2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거나 또는 몇 차? 1차거나 또는 상수항이 돼야겠죠. 그래서 1차도 포함할 수 있으면서 상수항도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 그 식이 바로 ax 플러스 b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전 시간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1차라면 요 a가 살아있을 거고 선생님 상수면 어떡해요? 그럼 이 a 값이 아마 0일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은 1차와 상수항을 둘 다 커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임을 인지하셔야 되고 이렇게 구성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식을 가만히 째려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요 2차 식을 가만히 째려보면 요 2차 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해보겠습니다. x의 백제곱은 이걸 어떻게 인식하면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치? 이건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합 곱하기 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뒤에 거 qx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쵸? 요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야 되는 거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x의 값에다가 어떤 값들을 대입하고 싶으셔야 됩니다. 두 개의 값을 대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드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값을 대입하고 싶어야 되는 거냐면 1을 대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드셔야 됩니다. 왜죠? 왜?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0이 되게 되죠. 그럼 0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됨으로 인해서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이 전부 다 0이 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이 다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1을 대입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1을 대입할게요. 그럼 좌변에 1 대입하면 1의 백제곱은 우변은 요 빨간색 밑줄 친 부분 싹 다 날아가고 a 플러스 b입니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번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드셔야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드셔야 됩니다. 왜죠?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이 파란 색깔로 형광색 칠한 이 부분이 0이 되게 돼버리기 때문에 0 곱하기 어떤 값들을 해도 전부 다 0이 되게 돼서 이 빨간 색깔 밑줄 친 부분이 전부 다 0이 되게 돼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고 싶다는 욕구가 드셔야 되고 실제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백제곱은 자, 다 날아가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1의 백제곱 얼마죠? 1이죠. 1은 a 플러스 b고요. 자, 마이너스 1의 백제곱은 뭐죠? 마이너스를 100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짝수번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2번 곱하면 플러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 4번 곱하면 플러스, 5번은 마이너스. 100은 짝수니까 플러스 1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식이 되게 되죠. 식 2개, 문자 2개니까 연립하고 싶고요. 이걸 2개를 더하실까요? 더하면 2는 더하면 싹싹 지워지게 되고 2b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돼서 딱 끝났네요. 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b가 1인 거니까 a는 적당히 대입해주게 되면 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 값을 구해봤고요. 괄호 2번 내려와 보도록 하죠. 자, 1에서 구한 항등식을 활용하여 50의 백제곱을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자인 건데, 자, 요 1에서 구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요 식이잖아, 요 식, 그쵸? 요 식인데, 요 식에다가 우리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필기할게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럼 x의 백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qx a는 0이었으니까 쓸 필요 없고 b는 1이었으니까 b는 1 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다시 일로 와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누구냐면 50의 100제곱을 나누고 싶은 거거든. 그럼 50의 100제곱이라는 이 값이 등장을 해야 돼. 그렇잖아? 그럼 다시 이제 일로 와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50의 100제곱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50이겠지. x에 50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번 대입해보는 겁니다.
대입하면 50의 100제곱은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자, 이거 암산 좀 해볼게요. 50의 제곱, 50 곱하기 50 하면 2500. 2500에서 1 빼면 2499 곱하기 Q 뭐 50 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검산식골이잖아. 검산식골.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50의 100제곱이라는 값이 있는데 걔를 누구로 나누고 있어? 2499로 나누고 있어. 그럼 그때 몫이 누가 되는 거냐면 Q50이야.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1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됐나요?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였죠? 예, 그래서 열심히 좀 연습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